토크쇼를 보면 잘 보세요. 진행자가 세일즈, 거기 나오시는 분이 게스트예요. 게스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딱 보다 보면 저 게스트가 좋아 보여. 저 게스트가 좋은 사람 같아 보여.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출연한 뭔가 이런 컨텐츠를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세일즈를 하고 게스트는 상품이 되고 시청자인 제가 고객이 돼요. 그래서 진행자가 막 쫙 풀어주면서 질문을 툭툭툭 던지면 그 게스트가 자기 얘기를 생각과 경험을 막 얘기를 해요. 그걸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좋아 보여. 세일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게스트를 소개해서 이분을 잘 포장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시청자들한테 소개하듯 팔아줘. 세일즈인이 이 상품을 고객에게 전하는 그 방식과 이상하다. 되게 새로운 접근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리얼 세일즈 톡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일즈 작가 황현진. 세일즈 프로듀서 신동원이고요. 세일즈 플래너 주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방송에서 우리 세일즈 살롱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거의 뭐 빨가벗은 느낌으로 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 진심이 통하나 봐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좋았다, 응원의 댓글부터 시작해서 또 궁금한 점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뭐 궁금한 점들은 저희가 차차 계속 꾸준히 올려주시는 내용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또 향후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부분들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헤쳐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서도 약속드렸듯이 바로 그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세일즈의 영감 엄청 중요하죠. 이건 어디서 받느냐, 어디서 이거를 받아야 내가 세일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저는 과거에는 제가 생각보다 바쁜데 알아요, 바쁜 거. TV를 많이 봐요. 바쁜데 TV를 많이 봐요. 말이 안 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 대사 진짜 좋다. 저 세일즈 할 때 나 저 써먹어 봐야 되겠다.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영감을 많이 받고 최근에는 토크쇼를 많이 토크쇼. 토크쇼를 보면 잘 보세요. 진행자가 세일즈인이에요. 거기 나오시는 분이 게스트예요. 게스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딱 보다 보면 저 게스트가 좋아 보여. 저 게스트가 좋은 사람 같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출연한 뭔가 이런 컨텐츠를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세일즈를 하고 게스트는 상품이 되고 시청자인 제가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막 쫙 풀어주면서 질문을 툭툭툭 던지면 그 게스트가 자기 얘기를 생각과 경험을 막 얘기를 해요. 그걸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좋아 보여. 세일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게스트를 소개해서 이분을 잘 포장해서 상품으로 만들어 시청자들한테 소개하듯 팔아줘. 이 세일즈인이 이 상품을 고객에게 전하는 그 방식과 이상하다. 되게 새로운 접근인데 최근에 혹시 눈여겨보셨던 토크쇼 혹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프로그램인데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유퀴즈. 유퀴즈. 그러네요 진짜. 유퀴즈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뭐 일반인들도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많이 접하는 연예인도 나오고. 진짜 그러네요. 거기 나오는 분들 뵈면은 다 좋은 사람 같아. 맞아요. 실제로 뭐 그렇겠지만 실제로도 그리고 또 MC들의 역할이 대단하네요. 진행하는 MC 유재석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니까 더 좋아 보이고. 맞아요.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느끼죠. 우리 황 작가님을 어떻게 유퀴즈에 내보낼까? 저를.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유퀴즈 작가님이나 관계자분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러고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동원 PD님은 어떤 곳에서 영감 많이 얻으십니까? 저는 책을 통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봤을 땐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책 제일 많이 보는 분이세요. 동의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좋은 내용을 가장 많이 전파하는 전도사. 북전도사.
네, 정도 책에 돼요. 좋은 내용이 너무 책이 많죠? 책이 그래도 한 500~6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집이 몇 평이에요? 갑자기요? 아니 그 책을 다 놓으려면 아, 집에 다 책을 놓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뭐 집에는 한 200~300권. 와. 네. 그 사무실이 몇 평이에요? 사무실이요? 사무실은 제게 아니라 가지고. 와. 근데 진짜 많이 봐요. 네. 원래 책을 한 10년 동안 거의 뭐 10권도 음. 안 읽었다가 음. 제가 실패를 좀 많이 또 저도 겪었죠. 세일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답을 책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특별한 계기로 3년 동안 한 300권 정도 넘게 읽은 것 대단한 같아요. 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사실 제가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황 작가님을 또 알게 된 그런 또 아, 영감이-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또 소중한 또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요. 책을 쓰길 잘했네요. 그러고 보니. 맞아요. 맞아. 네. 신기하다. 제가 살면서 반복해서 제일 많이 읽은 네. 책의 작가, 네. 저자가 네. 황현진. 뭐 보셨는데요? 왜? 선슨 그 세 권을 다. 아 진짜.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두 분 같이 합니다만 두 분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우리 신동원 프로듀서님은 책을 가장 많이 보는 분. 네. 우리 주태영 프로듀서님은 TV를 제일 많이. 책을 안 봐요. 책을 잘 안 보시고 TV 많이 보시는 분. 근데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네. 요즘 책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책을 듣고 다니죠. 아 어디로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또 많이 와가지고 아, 활자를 많이 보면 너무 피곤해. 슬픈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책을 영감을 저는 그 생각으로 썼어요. 예전에도 강의할 때도 항상 어디 강의 가면은 책이 있냐고 막 물어보세요. 근데 없는데요? 그러면은 아, 네.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아, 뭐 더럽고 치사해서 쓴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이게 기회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한날 제가 이제 공개 강의를 하는데 한참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한 분이 명함을 주시는데 지금 제가 세 권의 책을 모두 다 냈었던 그 비즈니스 북스라는 책의 그 기획자 편집자였어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와서 강사님 강의 내용이 좋은데 그 내용을 책으로 혹시 쓰실 계획 없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더 대박인 건 제가 이미 책을 써놨어요. 그러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책 언젠가 낸다 이래가지고 A4용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A4 용지 분량 한 100장 정도를 쭉 정리를 해놨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강의하는 내용 그대로 쫙 써놨어요. 저 써놓은 거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왔던 책이 처음 책이었죠. 설득의 책. 정석이라는 설득의 책인데 그 책은 사실 망했어요. 망한 게 이유는 혹시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거기 제 얼굴을 너무 이렇게 너무 드러냈어. 그다음에 제목도 설득의 정석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자동차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잖아요. 네. 책도 하차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가 어디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책을 펼쳐서 봐. 그럼 표지는 앞에 사람들한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설득의 정석 막 이렇게 써 있으면 뭐 누구를 이렇게 설득하려고 저래? 와 같이 즉 설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때문에 이거 어디 가서 펼쳐놓고 보기는 어려운 책이었거든. 좀 그럴 수 있겠네요. 표지도 좀 그렇긴 그랬고. 근데 지금 절판시키긴 했어. 절판시키긴 해서. 근데 어쨌든 절판 시킨 겁니까? 네, 제가 시켰어요. 근데 항상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책이 영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도 제가 공감하는 게 책 한 권 쓸 때 진짜 제가 그간 살아왔던 길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그걸 다 그냥 갈아 넣거든요. 책 안에다가. 그 순간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서점에서 그냥 쉽게 지나치는 책이지만 한 권의 한 권의 책 안에는 진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소위 말하는 엑기스, 진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마음 먹고 읽으면 한 권 얼마 만에 한 번 보세요. 시간은. 저는 진짜 빨리 읽으면 한두 시간. 진짜 빨리 읽을 때 쉬운 책. 쉬운 책 네. 같은 경우 한두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시황도 뭐 50년 못 살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여러 권의 책을 읽는 만큼 그 인생을 여러 번 살아볼 수 있다라는 건 저는 뭐 책이 주는 영감은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지금 이 구독자 세일즈인들 중에서도 되게 책을 좀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때요? 계세요? 요즘 영업하시는 많죠. 분들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많아요. 출판 사업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이미 우리 회사 하고 소개할 계세요. 때 역시 네. 역시 왜냐면 경영자. 우리 황 작가님의 또 장점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세일즈 언어를 또 잘 팔 수 있게 네. 도와주시는 세일즈 작가. 그런 이제 영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잘 풀어서 잘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좀 도움이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될 수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세일즈인들 중에 본인의 영감과 노하우를 뭐 후배들한테 전하든 일단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뭐 하시면 업종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뭐 또 일이 갑자기 뭐 하나 또 생겨버렸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오늘 주제가 영감이긴 하거든요. 또 혹시 그밖에 뭐 영감을 얻으시는 장소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장소나 공간, 방법? 제 얘기 조금 드리면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대화, 그다음 어린이들이 나오는 콘텐츠. 저도 이제 둘째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녀석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 보고 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의 언어에서 저는 영감 많이 얻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세일즈 언어는 쉬워야 된다가 제 철학입니다. 맞아요. 근데 두 분은 어떠세요? 한 어느 정도의 시선에 맞춰서 고객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한 초등학교 5, 6학년 6학년, 5, 6학년.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년 정도 중2병 걸린 사춘기 청소년을 대해야 돼. 대하듯이 이걸 팔아야 된다. 오, 괜찮다. 내가 열심히 팔고 있는데 반응이나 또 거절할 때 보면 다 그 정도의 텐션.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맞아요. 문 닫고 확 들어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언어가 그 정도 수준엔 최소한 맞춰줘야 그게 고객의 언어지.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고 한다 하더라도 지식의 저주에만 빠질 뿐이지 절대 그 언어가 고객의 언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늘 제가 뭐 세일즈 대본을 쓰고 강의를 하거나 할 때에도 항상 그 정도 수준, 뭐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들어도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은 저는 늘 하면서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중2병도 한때고 고객들의 그런 거부감 있는 반응이나 거절도 한때니까. 그렇죠. 언젠간 마인드셋에도 되게 도움 되겠네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간 삽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네요.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두 분께서는 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오늘 주제가 영감이잖아요. 근데 그 영감이 저는 가장 필요한 순간이 세일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거절을 당하고 슬럼프라고 하죠. 슬럼프죠. 두 분도 어쨌든 슬럼프라는 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겪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때 두 분께서 슬럼프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영감을 찾았던 뭐 경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책을 통해서 또 책. 기승전 책 알겠어요. 책. 책.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아니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어디 문구에서 뭐 영감을 얻으세요? 아니면은 문구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 사실 힘들 때 제가 처음 영업 시작했을 때 한 12년 전에 힘들 때 그냥 선배한테 위로받고 그다음에 후배한테 제가 막 안풀이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이제 꼭 지금 살아계신 선배 말고 이제 우리 대단한 이제 세일즈 돌아가신 선배, 그렇죠. 우리나라 선배가 아니라 외국 선배들이랑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가장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지 않나. 와. 네, 그런 생각을 불과 한 3, 4년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저처럼 이런 경험을 누군가는 또 이제 새롭게 또 접하고 나서 아마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신 PD님을 슬럼프에서 구원해준 책 한 권 뭐 혹시 최근에 뭐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우리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책 한 권 있는데요. 한 권. 제가 저거 1부 때 말씀 못 드렸다. 네. 황 작가님 제가 처음 이제 배웠을 때 설득할 때 제가 조인트 사고 맞아요. 기억나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 책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황 작가님 책을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황 작가님이랑 조인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추천해 주신다. 맞아요. 이유는요?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저한테 영감을 가장 많이 주었다. 그리고 사실 누군가한테 내가 선물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세일즈라는 게 판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이랑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마인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예. 슬럼프에 대한 극복을 당연히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좋은 비즈니스 될 것 같다 하면은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하고. 네. 조인트 사고라는 책. 이 부분 참 동감하고 칭찬하고 싶은 게 옆에 있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그냥 단순히 이런 내용을 공유해줘서도 있지만 내 상황과 내 역할에 따라서 그에 맞는 책을 맞아요. 추천해줘요. 대단해요 진짜. 그러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 읽은 책의 내용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의무감이 생기고 그냥 이렇게 많이 하지. 슬럼프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직업이 있습니까? 네. 상황에 맞게끔 책을 추천해주는? 그러니까 책을 찾는 것도 약간 탐정 같이 찾아요. 별명이 신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네. 그런 직업은 하나 만듭시다. 하나 자, 만들어주시면 네.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책을 보세요. 이렇게 추천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그런 직업이 있으면 너무 괜찮다. 좋습니다. 그러네요. 책 큐리에이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책을 네. 이렇게 해주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작가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십니까? 저- 본인 책 말고? 저는 제 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농담이고 많죠. 많죠. 슬럼프를 극복하는 이 노하우에서 우리 신 PD님이 갖고 있는 이 방법이 그 초보 세일즈인들, 세린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루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이제 뭐 조력자들, 선배들, 리더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겠지만 늘 그 필요한 적절한 책을 옆에 끼고 있으면 그냥 슬럼프를 못 느끼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럼프가 아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뭘 느꼈냐면 이제 책을 보면서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책을 통해 지금은 돌아가신 외국에 계신 선배들을 만난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하셨던 말씀도 결국에는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끝에는 사람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렇죠.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감 역시 나 혼자 고민하고 낑낑대고 나 혼자 뭐 술을 먹고 뭐 이런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영감을 얻는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 채널 우리 보고 계시는 분도 네. 이 채널을 보다가 누군가는 또 영감 얻고 그렇죠. 용기를 내 가지고 또 사람이 만나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희 1부 때 이제 그렇죠. 에피소드 이것도 어쨌든 우리와 만나시는 거고. 맞아요. 우리 주태영 플래너님은 슬럼프에서 이겨내는 영감 어디서 찾으십니까? 저는 일단 제 주변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도 주변이네. 네, 주변에서 찾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잘 못 돌아보니까 나를 잘 아는 자주 지켜봐왔던 지인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그냥 뭐 내가 그동안 뭘 잘해왔는지 나다운 게 뭔지 내 장점 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뻔뻔하게 물어봤던 거야. 뭐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과거에 제가 좋아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 저기 뭐 예를 들면 제가 선배고 후배라고 한다면 우리 신동원 후배님이 봤을 때 저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좀 좋았나요? 뭐 우리 예를 들면 친구로서 내가 어떨 때 좀 괜찮았어? 나는 어떤 게 나다운 주태용다운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어보는 게 좀 두려울 수 민망하기도 하고 좀 두렵긴 한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뭐 잘하는 선배를 따라해 보기도 하고 벤치마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고객의 거절이나 거부감 있는 표현뿐만 아니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는 세일즈 컨셉을 그냥 막 추구하고 그러네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멘탈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다운 게 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그럼 나는 그냥 나 편한 대로 이렇게 좀 해보자.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또 이제 선배들한테 또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었어요. 나에게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거절을 하는 고객들을 저는 이제 약간 세일즈를 게임하듯이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지지 말자. 그래서 약간 게임하듯이. 근데 그게 뭐 싸워서 이기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지지 않는 건 뭘까? 이긴다는 건 뭘까? 그러면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럼 내가 이기는 거다. 그래서 당장 내가 저 사람한테 판매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좋은 사람으로 지금 나랑 이렇게 상담했던 시간을 그냥 좋았던 시간으로 그럼 본인이 나한테 어떤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좋았다면 그 시간이 좋았고 또 누군가를 추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언젠간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럼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한테 계약을 해주시고 저를 선택을 해주시더라고요. 구독자들 뭘 아시려나? 우리 주태영 플래너님이 예전에 운동하셨어요. 운동하셔가지고 아까도 또 이 고객을 이긴다 그러길래 이거 뭐 싸우시려고 그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진짜 이기는 거다. 네. 와. 뭐 무슨 운동 하셨습니까? 구기 운동 하셨습니까? 소시적에 스키 좀 했습니다. 스키 여러 요래. 아니 근데 이거는 개인 스포츠잖아요. 개인 스포츠죠. 근데도 이런 생각을 이게 대단하시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스키를 타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타고 있는지를 나는 느끼는 거고 결국엔 내 점수는 바라보는 사람이 점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끼리 많이 물어봐요. 제가 내려오다가 나는 3번째 턴이 좋았어.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5번째 턴이 더 좋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저를 느끼면서 계속 기억해야 되고 남들이 피드백 해줬을 때 나는 이게 좋았던 것 같은 이 사람 이게 좋대. 그럼 나는 그것도 활용해야죠. 그 듣는 이 귀가 열려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책 제일 많이 보시고 남의 이야기 제일 잘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수용성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신동원 PD님은 항상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새로운 너를 만나는 거, 누군가를 만나고 맞아요. 우리 주태영 플래너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긴 하지만 결국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네요. 그죠? 원래의 나를 발견하면서 또 슬럼프를 극복해내는 이런 영감들을 얻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영감들 얻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 방송도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고민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영감을 이렇게 얻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오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감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감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내재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학습이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우리 방송 오늘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런 학습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조금 배워 나가 보시죠. 라는 혹시 뭐 도움을 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용기 내는 거. 용기 내는 거.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용기를 내자. 그 팔굽혀기도 하루에 100개 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못하죠. 하루에 하나는 할 수 있죠. 있죠. 예. 하나 해볼까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세일즈도 이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저는 이제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게 또 마인드라고 생각하는데 뭐 학습 방법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세일즈 학교 우리 오픈 채팅방에 막 몇천 명 계시잖아요. 이제 매일 주말 빼고 벌써 이제 한 280일째 매일 하루도 안 빠져요. 하루. 이게 진짜 이 루틴 대단합니다. 대단해. 신동원 칭찬해. 칭찬합니다. 여담인데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세일즈 학교 검색하시면 됩니다. 세일즈 학교 검색하시면 뭐 저희 셋뿐만 아니라 또 워낙 유능하고 탁월하신 운영진들이 함께 좋은 정보, 당신이 세일즈인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사실 서로 응원도 많이 응원도 해주고 이 사실은 근데 무료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똑같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이런 뭐 자료가 됐든 콘텐츠가 됐든 이 힘이 되는 내용들을 어디서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만드세요? 뭐 조직 관리도 하고 제 스스로의 이제 멘탈 관리 여러 가지를 워낙 관심 있게 또 많이 서칭하다 보니까 그 저장을 차곡차곡 많이 했습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거의 뭐 탐정입니다. 탐정이죠. 탐정. 그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코난. 신코난. 신코난. 원래 데니얼 아닙니까 영어 이름? 그건 공식적인 영어 이름이고. 감사합니다. 신코난. 저도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수천 명이 이제 제가 올리는 거를 누군가는 기대할 수도 있고 기대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제가 하나 이상을 올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습관에 대한 형성, 루틴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저처럼 그렇게 용기를 내서 제2의 뭐 제2의라는 표현보다는 제1의 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그냥 올렸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또 이런 게 느껴졌어요.
야, 이 사람이 이런 컨텐츠를 올리기까지의 요 과거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이 더 많은 내용을 봤을 거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컨텐츠를 본 다른 누군가는 그걸로 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어떤 영감을 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세일즈 학교에서 이 컨텐츠를 접하시는 우리 멤버분들이 고객분들한테도 그렇죠. 이거 돈 되는 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전달해 주시면 또 누군가는 그걸 보고 용기를 내고 또 영감을 받아서 또 자기 분야에서 또 그렇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영감의 선순환. 선순환. 되겠네. 네. 좋습니다. 이게 우리 황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성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렇게 네. 추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또 영감을 주시네요. 음, 감사합니다. 우리 주땡 플래너님은 어떠세요? 이런 학습법, 이런 뭐 학습의 방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황 작가님이 잘하는 뭐예요? 늘 이렇게 촬영이나 강의나 이런 걸 딱 시작하기 전에 늘 연습하잖아요. 연습하죠. 맞아. 근데 그거를 실제 하듯이 시뮬레이션하고 롤플레잉.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학습법은 하나만 꽂으라면 저는 롤플레잉. 플레잉. 중요하죠. 네, 롤플레잉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내 편인 사람들, 좀 편한 사람들과 롤플레잉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동종 분야가 아닌 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과 그래야지 실제 고객의 이 실감이 좀 더 나거든요. 그러면 롤플레잉 하자고 할 때 뭐라고 요청을 하세요? 다짜고짜 롤플레잉 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세일즈나 상담을 하러 갈 때 그래도 기본적인 그 고객의 연령대나 지역, 분야, 기본 정보는 알고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객의 사전 정보와 유사한 상황에 이제 지인이 있다라고 뭐 하면 직업이든 네, 연령이든 전화요. 네, 운전하고 가면서 전화해서 내가 지금 당신과 유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성향, 조건에 있는 분을 상담을 하러 가는데 혹시 당신은 이런 상담을 받아봤냐? 내가 이렇게 나를 소개하면 어떨 것 같으냐? 그리고 내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건데 이 질문이 편하게 들리느냐? 어떠냐? 좀 어떠냐? 부담스럽진 않냐? 내가 이런 얘기를 내 상품과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어떻게 편하게 잘 이해는 되냐? 도움은 되냐?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라면 내가 이런 상담을 실제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궁금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실제 고객을 만나러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좀 해달라. 그러면 저는 도움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조언을 구하라. 너무 네. 괜찮네요. 그러다 보니 이 또 선순환이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본인이 들어보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누군가한테 저를 추천해요. 그러네요. 맞아요. 뭐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상황이 됐을 때는 너 그때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해가지고 또 타이밍이 돼서 또 뭐 계약이 그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이 주는 되는 경우도 계시고. 있고. 저도 이게 너무 공감하는 게 세일즈는 어디까지나 늘 제 강의 때도 하는 이야기지만 교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훈련의 영역인 것 같아요. 진짜 누가 옆구리 맞아요. 콕 찔렀을 때 네. 그게 언어가 됐든 애티튜드가 됐든 바로 탁탁 튀어나올 수 있게끔. 왜 이제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랑 똑같죠. 우리가 뜻도 모르고 문장이 몇 형식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냥 그 문장 통으로 하나 그냥 씹어 먹듯이 외워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게 브랜드시 툭툭 튀어나와요. 거기서 그게 익숙해지는 어느 순간 단어도 하나 바꿔보고 문장의 구조도 한 번쯤 이렇게 살짝 또 틀어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내 입맛에 맞는 언어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스킬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분 말씀하신 꾸준히 하나씩 용기 내서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연습해보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결국에는 최고의 영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수다 떨다 보니까 금방금방. 어쨌든 오늘 두 번째 방송에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댓글에다가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또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오늘 영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끝으로 미처 못다 하셨던 말씀 딱 한 가지만. 길지 않게. 딱 한 가지.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고객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뒤에 이미 내 고객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등에 업고 자꾸 이미 고객은 짊어지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고객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객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손은 두 개니까. 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만날 사람이 없고 누구한테 세일즈 하지? 내가 또 어디서 또 세일즈 기회를 찾지라고 할 때는 새로운 사람 찾지 말고 잠깐 내 멈춰서. 잠깐 멈춰서 내 고객 살짝 내려놓고 뒤돌아서 한번 이렇게 고객을 한번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 보면 분명히 거기서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는 나한테 폭 앵길 것이고 또 다른 세일즈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좋은 영감이네요. 네. 어부바했던 손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뒤를 돌아라. 네. 자꾸 앞을 보면서 힘들게 이걸 이고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놓치네. 어부바하지 흘리네. 말고 호응해. 흘리네 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돌아서 음. 안아보면 또 내 품에 안기는 고객이 있을 것이다. 역시 탁월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자, 우리 신동훈 프로듀서님. 저는 세일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이제 거절인 것 같은데요. 네. 거절 많이 받죠. 저도. 그리고 거절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이제 받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영감은 그 거절이라는 게 나를 거절하는 건지 내가 판매한 상품을 거절하는 건지 그리고 그 상황상 거절을 하는 건지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한데 거절 때문에 상처받고 지금 우리 채널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얼마나 많은 맞아요. 거절을 많이 당하셨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상처받지 않고 내가 좀 용기와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영감을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사람과 사안을 구별해내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 나의 사안은 거절했을지언정. 그렇죠. 나라는 맞아요. 사람을 거절한 건 아니다라는. 근데 사실은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사실은 저는 거절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고객도 그 거절의 언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걸 내가 알고 오히려 그렇죠.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오늘 영감 드렸습니다. 한 가지 뭘 또 할? 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끝내야 한 되는데. 가지만 더. 그래요. 거절 얘기하시고 그래요. 한 가지만 자, 하나만. 더. 자,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거절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선배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진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얘기가 고객이 자꾸 거절하면 그 고객을 좀 불쌍하게 여겨요. 치근하게. 네가 분명히 좋은 타이밍에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었다라는 거는 네가 더 케어해 줘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중2병 걸린 청소년처럼 못 알아먹을 수도 있으니 치근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왕이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고맙게 만들거나 미안하게 만들거나. 좋은 말이네. 네. 와. 그러면 뭐 고객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상처 좀 덜 받을 수 있고 뭐 슬럼프도 안 올 수 있고. 고맙거나 미안하거나.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말 좋은 대화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오늘 또 이 방송 함께 시청해 주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세일즈인 여러분들 행복한 여정에 작은 응원이 있기를 바라며 이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은 뭐 할까요? 고민해 보시죠. 댓글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 의견도 주시고 궁금한 거 맞아요.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 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알 좋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리얼 세일즈 톡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세일즈 작가 황현진, 세일즈 프로듀서 신동원, 세일즈 플래너 주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